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부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순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전자부하가 무엇인지, 부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소개해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부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부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로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으로 전원의 반대말로 사용이 되는 용어. 따라서 회로 내에서 부하라고 하면 LED, 저항, 캐패시터, 모터 등과 같이 전력을 소비하는 모든 부품과 소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하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부하의 개념을 좀 더 축소해서 분류하면 아시는 것처럼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항성 부하, 유도성 부하, 용량성 부하. 문자가 의미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RLC 그 자체인데요. 대표적인 예들을 나열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히터란 전기주전자, 온열 매트 등과 같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 부하이고요. 모터나 트랜스는 구조를 떠올려보면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네, 용량성 부하의 예로는 램프가 있고 FET의 게이트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하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상과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영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저항성 부하, 용량성 부하, 유도성 부하는 모두 수동 수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는 해당 부하가 물리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자부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부하란 말 그대로 부하의 형태를 전자적으로 구현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전자부하는 전자적으로 구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각종 부하가 가진 특성을 100%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C로드, AC로드의 형태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요. 전원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부하는 왜 필요한 걸까요? 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V 2A, 즉 10W급의 전원장치를 테스트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막연히 생각해 보면 2W급의 저항 5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를 테스트해 보면 저항이 타거나 심한 경우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저항의 전격에 관한 특성 그래프인데요. 위쪽 그래프는 주변 온도에 대한 저항의 전격 그래프입니다. 주변 온도가 높으면 전격 사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쪽 그래프는 저항의 전력 부담에 따른 저항의 표면 온도 증가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전력을 많이 부담할수록 발열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항의 표면 저항이 상승하면 주변 온도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전격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은 발열이 생기면 저항값이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이용해 전원장치를 테스트하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2W의 저항 5개가 아니라 10W의 저항 5개를 사용하는 등 여유 있는 저항 사용을 필요하고요. 발열 상태를 관리하는 발열 설계가 요구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준비해서 10W의 전원장치를 무사히 테스트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20W, 50W, 100W 이렇게 전력 사양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원장치를 테스트하려면 부하는 최소한 2배에서 3배의 사양은 견뎌줄 수 있는 전력 사양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항을 잘 준비하면 마찬가지로 무리 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500W, 1kW 이렇게 전력 사양이 점점 더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력이 같더라도 전압이 5V, 24V로 다르다면 요구되는 부하 사양은 달라집니다. 네, 이러한 고민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전원장치를 제작할 때마다 부하를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발생하고 실험 시 자칫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저항의 발열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시멘트 저항과 파워 서필라를 이용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5W급 시멘트 저항 15매 전압을 바꿔가면서 인가를 해보는 겁니다. 1V의 전압부터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그에 따른 소모 전력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3V를 넘어서서 4V에 가까워짐에 따라 발열량이 확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한 번쯤 실험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저항이 매우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 측정을 위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하나의 영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이나 시간, 노력을 절감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인데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시멘트 저항들입니다. 전자부하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멘트 저항을 많이 사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전원장치의 사양이 달라지면 직렬, 병렬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고요. 얘네들은 발열량이 너무 많아서 리드에 납을 많이 때우고 거리까지 많이 이격을 해서 제작을 했던 부하입니다.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두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부하가 없으면 전원장치마다 일일이 부하를 제작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저항이 타지 않게끔 전격을 계산해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부하가 하나 있으면 사양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곳 저곳에 응용할 수 있으니 상당히 편하죠. 비용과 시간, 노력이 절약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하의 개념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부하는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실제로 시멘트 저항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워낙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히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부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자부하에 관한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